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네. 12월 3일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낮에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12월 3일 당일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예. 판사 출신이시니까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조건이 뭐죠? 전시, 비상사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 사변, 예. 비상사태. 예. 그날 두 분 다 일상생활 하고 계셨습니다.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판사 출신이신 직무대행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자꾸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 사과했습니다. 장관님도 하셨죠? 사과하셨죠? 네. 네. 저는 이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타당하지 아니한 태도인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일상생활 하고 있었고 저도 일상생활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자, 지난 9일 월요일이었죠? 과방위 전체회의 여기 오셔서 직무대행께서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배석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배석하셨나요? 예. 네. 해서 내란 사태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소신 말씀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 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국무회의 중에는 특별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 거리시에 권한대행 몇 순위시죠? 네. 4순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엄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늦게 아셨고 뉴스 보고 아셨나요? 네, 집에서 뉴스 보고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동료 장관 중 아무도 장관님께 연락 안 하셨나요? 예, 그때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열렸었던 화요일날 국무회의는 참석하셨을까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란으로 인한 국정혼란 상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셨을까요? 글쎄요, 내란이란 문제는 그런 사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본회의에서 사과한 것은 그냥 쇼였나요? 그것은 이번 아까 그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질타를 하냐면은 거기에서 사과를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고개 숙인다고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위중한 자리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이번 내란에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12시간 내에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계엄사로 사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해서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연락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4일 1시 15분, 2시 5분, 3시 30분 아마 1시 2분쯤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 이후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이 왔다는 것이 저는 크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나오시면은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과기정통부에는 네. 연락관 파견 요청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곳은 비어있고 어느 곳은 행하고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계엄이었네요. 만약 계엄이 지속됐다면 다음 단계는 두 분은 이제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 대한 보도 검열 그리고 인터넷 포털 SNS 통제입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특히 방송 부분은 유상인 장관님하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 방송 정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필요시에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국 단일 방송으로 KBS 1TV만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두 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지, 그 책무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무회의 배석하시면 가서 사과한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국무회의 가서 발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물론 이제는 직무대행님이시긴 하지만 과방위에서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여러 날 하면서 국무위원들,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이 발발한 지 열흘이 넘었어요.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2판 4판으로 2차 계엄 선포할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신과 의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2차 계엄 선포되면 두 분은 앞서 이야기한 조치들, 방송 장악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소신 발언을 국무회의 가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국무회의 이 다음 언제 열립니까? 보통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고, 경제 관련 장관 회의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회의 가서? 두 분 다. 내란죄라는 그런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부적절합니다. 자꾸 발언을 거부를 하시거나 늦추시면은 내란에 동조할 의향이 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